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오늘 2017년도 6회차 17년도 11월 19일 날 봤던 시험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 핵심 키워드 찾는 동영상 9번째 강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CS 실무론 21번부터 30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오늘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질문 기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언급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질문 기법은 밑에 보시는 보기처럼 교재를 보셔도 항상 세 가지 정도의 그런 어떤 특징적인 내용들을 포함시켜 놨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확실하게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쭉 보시면 첫 번째, 보기에서 첫 번째,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벌써 답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뭡니까? 확인형 질문이 될 겁니다. 네, 확인형 질문. 자, 그럼 여쭤볼까요? 고객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도록 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네, 개방형 질문. 고객 니즈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선택형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로 구별해 놓으시면 조금 쉽게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불평 고객 유형은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가장 적고, 자, 여기서 하나 나왔죠.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것도 말하려 하지 않는 유형이다. 여러분 보세요. 말도 하지 않고 행동을 갖고 여기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지 라는 걸 할 가능성도 적답니다. 자, 이런 사람들 흔히 우리가 표현할 때,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어떤 특정 매장에 어떤 고객이 처음 왔는데 내가 이 물건이 필요해서 이 물건을 사러 이 매장에 왔는데 조금 불편한 게 보입니다. 이 사람 매장 사장에게 얘기할까요? 불편한 거? 아니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살 물건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 할까요? 네, 다음번에도 이 물건 사러 올 겁니다. 뭘 바꾸려 하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런 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 수동적 불평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죠? 표현 불평자는 뭘까요? 이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오는 거죠, 매장에. 수동적 불평자는 처음 온 거고, 두 번째 온 표현 불평자는 뭐 합니까? 지난번에 봤던 불편한 게 아직도 안 고쳐졌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네, 기업에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놀라운 건 제3자 불평 또는 기업을 전환한다든가 이런 행동 안 하죠, 이 사람 또한. 자, 그 다음에 나가는 사람이 뭘까요? 행동 불평자라는 게 나옵니다. 행동 불평자. 자, 여기서 행동 불평자의 키워드는 뭐예요? 다른 곳에는 아무 데나 안 나오는데 이 사람 네, 제3자에게 구전합니다. 이게 키워드고요. 화내는 불평자라는 건 뭘까요? 화내는 불평자는 아까 표현 불평자가 왔다 가고 나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 더 온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해주고 매장에 불편한 거 얘기해주고 갔다가 이번에 또 온 거예요. 또 왔는데 안 고쳐져요. 그럼 이 사람 뭘 느낄까요? 소외의식. 말해도 안 듣네 여기. 이걸 느끼죠. 근데 이 사람도 잘 보시면 제3자 구전은 안 해요. 그런데 지인한테 구전을 하고요. 내 주변 사람에게 다른 업체로 전환할 의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런 거 우리가 화내는 불평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양한 상황에 따른 고객 불만 요인 중 지불 수단이나 결제 조건, 금전적인 혜택이나 우대 등의 불만을 의미하는 거. 자, 잘 보세요. 불만 요인 중 지불 수단, 결제 조건. 자, 밑에 보기 볼까요? 절차적, 금전적, 물리적, 시간적, 감각적. 위에 보신 문제 지불 수단, 결제 조건. 이거 뭐죠, 전부 다? 돈에 관련된 금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만 읽어보셔도 답은 금전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 될 겁니다. 1번 절차적 상황에 대한 불만은 뭘까요? 물건 사는 절차 등에 대한 불만이에요. 물리적 상황에 대한 불만? 이건 뭘까요? 인테리어, 외형, 뭐 들어가 있는 뭐 설비 또는 재질 이런 거에 대한 문제죠. 시간적 상황에 대한 거, 매장 운영 시간, 상담 시간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죠. 감각적 상황에 대한 불만, 이건 뭐예요? 색조, 소음, 청결, 뭐 음악 이런 감각적인 거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코칭. 자, 코칭 그러면 죄송합니다. 1대1 커뮤니케이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좀 기억하셔야죠. 여기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찾아내랍니다. 1번 코치와 학습자의 동시 성장이 가능하다. 예, 장점 맞죠. 두 번째, 상하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 장점입니다. 세 번째, 1대1로 지도함으로 교육 효과가 높다. 장점이죠. 네 번째, 업무 수행 성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장점입니다. 5번, 매일 실시되는 코칭을 통해 학습자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얘기죠? 이건 선생님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매일 실시되는 코칭은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단점에 들어가 있죠. 이 문제 같은 경우 잘 보시면 그냥 단순히 장점에 대한 걸로 아닌 것을 찾으라는 것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를 단점으로 써놓고 단점에 있는 내용마저도 한 번을 더 꽈버린 겁니다. 결국은 2번 이상 문제에 대한 물어보는 핵심을 찾기 위해서 2번 이상 보기를 꽈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향후에 실무론 또한 출제되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 정답은 5번 내용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전화 응대 시 유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거리가 먼 것 찾으랍니다. 1번. 고객이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고객과 일치감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 이 속도에 대한 거 맞죠? 2번. 명령형이나 지시형보다는 의뢰형이나 권유형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예, 맞아요. 3번. 부정적인 말은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예, 맞죠. 4번. 음량을 조절하여 고객의 목소리보다 높고 강한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이 좋다. 아니요. 고객의 목소리보다 어떻게? 조금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5번의 답 4번 내용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26번. 다음 중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거, 경청에 대한 1번 주요 요점을 기록한다. 내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맞아요. 2번 주의를 고객에게 집중한다. 맞는 얘기죠. 3번 고객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는다. 맞아요. 이래야 들을 수 있어요. 4번 고객에게 계속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제 공감 표시, 뭐 맞장구 이런 얘기하는 거죠. 5번 고객의 말을 복창하는 것은 효과적인 경청의 방해 요소가 된다. 아니요. 효과적인 효과적인 요소가 된다. 경청의 요소가 된다가 오히려 맞는 설명이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이 설명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으로는 정확한 이해를 위해 고객이 말하는 것을 복창합니다 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2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호칭의 기본 예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호칭에 대한 게 나옵니다. 1번 공적인 자리에서 친구나 동료처럼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경우 누구누구씨 라고 하여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 네, 맞아요. 2번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처음 대면하는 경우 누구누구씨 혹은 이와 유사한 존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맞죠. 3번 친구나 동료처럼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적인 자리에 한해 이름을 불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 친구인데 둘이 있을 때도 뭐 공적인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름 부르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4번 직급과 직책 중에서 더 상위 개념을 칭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의다. 이거 맞습니다. 5번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상급자인 경우 성, 박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네,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정한 뭘 쓰게 돼 있어요? 네, 사회적인 존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고의 일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보고입니다. 보고. 보고라는 거 잘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첫 번째, 정확성의 원칙 맞죠? 두 번째, 경제성의 원칙.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는데 경제성의 원칙을 따져야 될까요? 좀 뭐 긴가민가 합니다. 3번, 필요성의 원칙. 이거 맞죠, 당연히. 4번, 완전성의 원칙. 보고는 실제로 업무가 완료됐을 때 완료 즉시 직접 하는 게 보고이기도 합니다. 5번, 적시성. 필요한 경우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따지자면 2번에 나와 있는 경제성의 원칙이라는 건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스크립트, 전화, 3장, 전화 서비스에 대한 게 또 나오네요. 다음 중 스크립트 작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또 물어봅니다. 첫 번째, 회화체로 작성돼야 된다. 맞습니다. 2번, 논리적으로 작성돼야 됩니다. 이거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네, 설득하셔야 되잖아요. 3번, 오랜 시간에 걸쳐 고객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스크립트 왜 만들죠? 그죠? 통화 시간 줄이려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콜센터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비약적으로 지금 통화 시간 줄이기 위해서요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이유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내용이 잘못된 내용일 겁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콜센터 조직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특정 업무의 선호. 이거 맞아요. 왜요? 네, 불만 고객 응대하는 팀은 뭐 누가 됐든 잘 안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2번 커뮤니케이션 장벽. 이거 맞죠. 실제로 맞아요. 3번 콜센터만의 독특한 집단 의식. 아까 실무로 1번에 나왔던 그런 특징적인 어떤 그 콜센터만의 그 집단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들이 따로 있죠. 4번 개인 가치의 평준화. 개인 가치의 평준화. 이게 맞을까요? 아니요. 개인 편차가 존재합니다. 5번 비정규직 중심의 전문 조직. 이거 맞죠. 결과적으로 보면 콜센터 조직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 개인 가치의 평준화가 아니라 개인 편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되면 2017년도 6회차 17년도 11월 19일 날 진행됐던 기출문제에 대한 개론, 전략론, 실무론도 다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를 뭘 잡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동영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9회차 동안 들어주시느라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17년도 9월달 기출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